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ICBM을 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더불어서 장관께서는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에 참여했고 소집했고 그리고 수도권 영공 범위 태세를 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동안에 성명 중심의 대처와는 달라져서 조금이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공 범위 점검 태세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봤던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을 다녀갔죠? 네, 맞습니다. 이 전략 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라고 하나요? 별명이 그렇습니다. 예. 빨리 와서 대한민국 주변에 안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게 그 전에 비해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 대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빠른 대응이지요. 그리고 그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당 통틀어서 가장 빠른 출격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딴 정권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최단 시간 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짧게 할 수는 없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지요. 북이 네. 쏜다고 해서 우리도 또 방어태세를 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지만 제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우리 남한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송영무 장관께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 성능 개선. 저는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지? 북에서 쏘는 미사일을 대한민국에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패트리어트지요. 네, 맞습니다. 그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북에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사실 군사 기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트리어트를 성능을 개선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게 패트리어트 성능 개선하고 그쪽이 섣불리 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조만간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가 현무2 그리고 미군 함대와 함께 훈련을 했지요. 이 훈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훈련에 겸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유도탄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무는 북이 도발을 할 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최신형 공격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국은 ICBM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 임시 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민하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ICBM 열병식에서 공개까지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화할 준비들 그리고 대화할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안전보장 회의 때에도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통보하도록 임시적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사드. 그동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동의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주 국민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사드로 미국의
북한의 ICBM을 막 방어하기 위해 15번 방어 성공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 유도탄은 진행 중인 그 탄도탄에 대해서는 격추시키기가 좀 어려운 무기체계고요. 나의 방향에 대해서 접촉 거미대에 오면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했다면은 한반도 지역에서 날라오는 것은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주 국민과 그리고 사드 배치를 우려한 많은 국민과 소통할 것을 예. 정 장관에게 직접 소통을 당부했고요. 예. 그다음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바로 오늘 새벽 성공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 15발을 적중시키는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북한이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쏴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층 방어가 있고 중층 방어가 있고 하층 방어가 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설명되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그 태평양 건너가는 탄도탄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그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찰 자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군사 정찰, 다목적 정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성을 임대 사업하고 있죠? 예. 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정찰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정찰 자산인데 이것은 방법을 달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들어와서 우리는 정찰 자산이 북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어떤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찰해야 합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자강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정찰 자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것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 그리고 우리는 북에서 무인기가 우리 안방까지 왔다 갔다라고 하는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 미사일을 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대응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셨으니 전체를 훑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가 북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정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글로벌 호크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우리 송영무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는 이적행위이지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이다. 미국이 제대로 내용을 주지 않으면,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북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고 억제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북이 저렇게 날로 바뀌고 있고 도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도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호크가 이름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몇 천억에 계약했던 것이 몇 년 미뤄지면서 1조 2천억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건 몇 번에 걸쳐 질의했습니다. 자, 정찰자산, 정보자산. 우리는 컴퓨터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북한의 해킹,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우습게 봤는데 북한은 언제 이렇게 우리의 컴퓨터망까지 또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보 자산도 제대로 확보해서 정보 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기도 해야 하지만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틀 북과 싸워서 피해를 보는 것은 민족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햇볕 정책은 무엇인가? 바바리를 입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나그네의 모자와 옷을 벗겨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햇볕 정책이었다. 햇볕이었다. 아직도 우리는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북방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한 국방력, 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국방력이 아니라 강력한 정찰, 정보, 국방력을 배경으로 북의 무장 해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취지로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자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 현황 파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투자할 분야가 정찰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인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인공위성에서 해상도가 높은 그런 그 과학 장비를 계속 연구해서 탑재시켜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그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남북의 분단 현실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쇠같이 느끼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때는 보여드리는 그 홍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ADD의 새로운 차원의 ADD 또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분야의 그 정보 정찰 자산 무기체계 이것은 전작권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랍니다. 사드 유도탄은 진행 중인 그 탄도탄에 대해서는 명중시키기가 격추시키기가 좀 어려운 무기체계고요. 나의 방향에 대해서 접촉 범위대에 오면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했다면은 한반도 지역에서 날라오는 것은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주 국민과 그리고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과 소통할 것을 한국 장관에게 직접 소통을 당부했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바로 오늘 새벽 성공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 15발을 적중시키는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쏴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층 방어가 있고 중층 방어가 있고 하층 방어가 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그 태평양 건너가는 탄도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ICBM을 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더불어서 장관께서는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에 참여했고 소집했고 그리고 수도권 영공 범위 태세를 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동안에 성명 중심의 대처와는 달라져서 조금이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공 범위 점검 태세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봤던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을 다녀갔죠. 네, 맞습니다.
이 전략 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라고 하나요? 별명이 그렇습니다. 예. 빨리 와서 대한민국 주변에 안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게 그 전에 비해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 대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빠른 대응이지요. 그리고 그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당 통틀어서 가장 빠른 출격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딴 정권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최단 시간 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짧게 할 수는 없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지요. 북이 네. 쏜다고 해서 우리도 또 방어태세를 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되지만 제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우리 남한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송영무 장관께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 성능 개선. 저는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지? 북에서 쏘는 미사일을 대한민국에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패트리어트죠. 네, 맞습니다. 그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북에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사실 군사 기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트리어트를 성능을 개선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까지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화할 준비들 그리고 대화할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안전보장 회의 때에도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통보하도록 얘기가 임시적 됐었습니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사드. 그동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동의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주 국민들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사드로 미국의 북한의 ICBM을 막 방어하기 위해 15번 방어 성공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제대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게 패트리엇 성능 개선하고 그쪽이 섣불리 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조만간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가 현무2 그리고 미군 함대와 함께 훈련을 했지요. 이 훈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훈련에 겸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유도탄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무는 북이 도발을 할 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최신형 공격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국은 ICBM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 임시 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민하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ICBM 열병식에서 공개